아직도 인류가 현대의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고 올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50년까지 세계 암 발병률이 77%가 늘어가지고 신규 암 환자가 3,50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암을 얘기하면은 사실 맞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그거 조상을 잘못 만난 그 유전적인 요인은 한 15%.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뿐이 안 돼요. 나머지 85%는 생활 습관 또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독소 이런 걸로 물질. 해가지고 또 그런 나쁜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도 반드시 그 병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위험도가 한 4배 내지 6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어떤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도 하고 알고 예방하면은 꼭 병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또 한편으로는 또 예. 다행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원인이야 뭐 워낙 다양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만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건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왜 나쁘냐? 산이 많이 생겨 몸에서. 이 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장에 약 200조 가량 균이 있는데 반절은 유익균, 반절은 해가 되는 균인데 이 좋은 균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장에서 못 사니까 빠져나와 가지고 간이나 폐로 가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 아주 드물어.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 다 폐렴으로 죽어. 그 균이 어디서 왔냐면 장에서 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성으로 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나 식도 이런 걸 부식시켜가지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산이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요새 췌장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나쁜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예.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 그 위장은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아우, 장이 체하죠. 체하는 정도라 장이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먹어도 아무 소용 없죠. 또 반면에 아무리 나쁜 음식을 아주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이 장이 나쁜 것을 흡수를 안 해요. 그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우리 몸은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스럽게 창조돼 있어요. 이야, 아니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암세포가 좀 자라고 있다. 뭐 내지는 증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뭐 몸에 어떤 신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주로 이제 혀에서부터 이제 암이 생기죠. 그런 건 쉽게 자기가 느끼죠. 네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은 그 위장계통 암은 암이 커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기관 또는 뭐 그 장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이제 장애가 있기 전까지는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유 없이 피곤한 거, 이유 없이 피곤한. 거. 그다음에 잘 먹고 마시는데도 체중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줌이나 변을 볼 때에 변도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그 정상적이 아니면은 바로 의사한테 가서 그 진단을 받는 것이 그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평소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건강이나 내 몸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좀 예민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아니 이게 사실 1983년부터 41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매년 암 환자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치료를 또 하시고 이렇게 좀 지켜보신 박사님이 왔을 땐 이유가 뭘까요? 예, 대충 우리 몸에 장기가 한 2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여 가지 암 종류가 있으니까 대충 해도 한 500여 가지 암의 특별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고된 걸 보니까 장암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1위예요. 장암이.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장암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없었어요. 장암은 아주 드문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살게 돼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특히나 나쁜 기름이 많아요. 나쁜 기름,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라는 이게 몸에 들어가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을 촉진하고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 그건 아닌데 어떻게 아니죠. 먹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태우면은 맛이 훨씬 있어요. 나쁜 근데 맛있는 건 되게 나쁜 음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달든지 이렇게 이 굽든지 이렇게 하면 기름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맛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 발암 물질이 왕창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흰 거 비계 빼고 살코기만. 그걸 빼고 살코기만. 아하. 그리고 심줄에 그 나쁜 기름이 있어요. 심줄 그걸 빼야죠. 그러니까 고기 자체만 먹으려면은 맛이 없으니까 김치로 싸 먹든지 다른 이제 그걸 섞어서 이렇게 쪄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거죠. 빨리 먹는 게 위장병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예요. 빨리 먹는 게. 이 고기는 이 소화되는데 4시간 내지 6시간 걸려요. 오래. 그리고 40부터는 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게 점점 적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기를 분해시키는 라이페이스라는 그 효소가 점점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장벽이 이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압력이 높으면 거기서 개실이라는 게 생겨.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걸. 작년 한국 통계 보면은 70세가 되면 최소 6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70세가 되면요? 70세가 되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되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맞습니다. 제한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람 있게 사느냐. 혹시 교수님은 주로 어떤 걸 드세요? 미국에 계시거나 하실 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침을 제일로 많이 먹죠. 주로 이제 생선을 위주로 한. 그리고 이제 감자 그걸 먹고 요거트, 낫또 이걸 아침마다 계속 먹죠. 그리고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 단백질이 두부라든지 또 달걀 여러 가지 그레인 잡곡으로 들어있는 그 시리얼이라는 거 그걸 우유에 타가지고 먹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걸로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달걀도 그냥 저 프라이로 아니고 이제 저기 쪄서 다 쪄서 해야죠. 쪄서도 굽는 맛있지. 거는 조금 필요한 거. 굽는 것은 기름 타고 하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상에는 찐 것이 훨씬 두부도 좋죠. 찝니까? 그럼요. 그냥 그런 것을 김에 싸서 먹으면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김이 요새는 조그맣게 소금을 치니까 거기에 싸가지고 좀 약간 조미가 된 김으로 이렇게 좀 김으로 싸서 좀 드시는 그럼 거죠. 그냥 찌면 맛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님도 그거도- 그냥 밍숭밍숭한 거.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하려고 애를 그러니까요. 쓰죠. 네, 소식. 절제. 소식. 건강의 기본 원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박사님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좀 담백하게 단백질을 좀 많이 좀 섭취하고 과식하지 말고 그럼요. 그런 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고 이 환자들은 절대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체력을 유지하도록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암 치료를 또 하신다 하더라도 체력이 네. 뒷받침이 안 그렇죠. 되면 그렇죠, 맞아요. 그 암 못 치료를 버티죠.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치료하면 한 달 안에 다 빈혈이 돼요. 빈혈. 그 빈혈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약이 안 들어.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는 움직여야지 이게 활력을 생겨요. 이게 환자든 뭐든 걷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걷는 거. 우리 몸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 다른 기관은 쓰면 쓸수록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 이렇게 뭐 박수 치는 것처럼 이 다리를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침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이게 침대에 누워서 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1000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1000번. 그래서 그래도 그걸 지난 한 20년간 꾸준히 하죠. 그리고 발바닥에 모든 신경이 몸 전체하고 연결돼 있다고 한다고. 예, 이 발을 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이제 기지개를 이렇게 빈다든지 뭐 이렇게도 하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기지개 펴듯이 이렇게. 근데 이 다리가 튼튼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제 암을 치료하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암을 또 극복할 수 있고 치료를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암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암이 이게 만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전신병, 국소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방사선은 국소 치료, 보조 치료지 근본 치료가 아니에요. 전신 치료인 이제 약물 치료, 항암제나 면역 치료 아니면 호르몬 치료 그게 전신적인 치료예요. 그리고 이 만성병은 당뇨, 고혈압, 감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걸 알아가지고 이 암 걸려가지고 놀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기, 뭐 이 당뇨, 고혈압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울거나 뭐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나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선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만성 이런 병들은 치료하면 좋아지고 치료 안 하면 나빠지고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관리는 누가 하냐 하면은 전문가, 전문 의사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전문 의사가 하자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해야 될 건 주위 가까운 가족 친구들한테 같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게 또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이 어떤 병이든지 걸렸다 그러면 막 대서특필 광고를 해요. 자기를 도와달라.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는데 어떻게 돼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알리려고 안 해요. 자기 혼자서만. 그거 아주 그게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치료가 잘 안 되죠. 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처럼 물론 뭐 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충격과 또 치료 과정도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어떤 마인드로 이 병을 맞이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치료를 받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몸에서 활력을 만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그거에 약 4,000배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요새는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초인간적인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최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즐기는 자기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배짱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치료가 잘 돼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단순하고 의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이제 뭐 박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계신데 암을 완벽하게 좀 정복할 수 있는 날 그리고 그런 치료제가 나오는 날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난 한 5, 60년 동안 계속 발표되는 걸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큐어, 영어로 큐어, 완치 이런 말을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쓰고 레미션. 왜 일단 정지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진행되는 암을 슬로우 다운,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게.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냥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